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Retraining Free Merging of Sparse MOE via Hierarchical Clustering입니다. 이 논문은 2025년 ICM에 올라왔고 사이테이션 수는 오늘자 기준 3입니다. 그러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에서 Background, Motivation, Contribution과 Later Works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실험 결과들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는 성능 향상을 위해 파라미터 수를 계속 증가시켜와서 과도한 메모리 사용과 비효율적인 연산을 초래해왔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LLM은 셀프 어텐션과 FFN으로 구성되고 이 중 FFN 파라미터가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어, 이 와중에 단일 FFN을 다수의 엑스퍼트 네트워크로 확장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구조가 등장했으며 일부 엑스퍼트만 활성화함으로써 연산 효율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엑스퍼트 수는 비록 많지만 모든 엑스퍼트가 항상 계산되는 건 아니고 탑K 라우팅으로 일부 엑스퍼트만 활성화를 합니다. 여기서 각 엑스퍼트는 특정 입력 유형에 특화되어 학습되고 다양한 엑스퍼트가 존재할수록 다양한 패턴과 태스크 처리 능력이 증가를 합니다. MOE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FFN 레이어에서 MOE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고 MOE 레이어 내부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엑스퍼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E 레이어는 엑스퍼트의 출력과 게이트 값 GX를 곱해 가중합수로 레이어 출력을 내보내게 되고 게이트는 입력 X에 대해 엑스퍼트별 점수를 계산하고 이 중에 상위 K개의 엑스퍼트만 활성화하여 확률 부포를 만듭니다. 이로써 거대한 모델 용량을 유지하면서도 연산량은 선택된 엑스퍼트 수 K에만 비례하도록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OE는 성능은 좋지만 이제 전체 파라미터를 저장을 해야 돼가지고 똑같이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 엑스퍼트 프로닝 기법들은 엑스퍼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어서 성능 저하가 심각하고 이제 머징 기법들은 라우팅 로짓이나 라우팅 빈도 기반으로 엑스퍼트를 머징을 해가지고 이 머징 과정에서 엑스퍼트 고유한 특성들이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써 불안정성이 커져서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엑스퍼트 간의 이제 다양성은 모델 성능을 위해 유지가 필수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엑스퍼트 프루닝의 머징들은 어, 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 유지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학습 없이 성능을 보장하면서 엑스퍼트 수를 줄일 수 있는 머징 기법들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의 기여점은 리트레이닝 프리한 환경에 엑스퍼트 머징 기반 SMOE 압축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 유사도로서는 엑스퍼트 출력 평균 벡터를 사용해서 엑스퍼트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기법들의 라우팅 폴리시나 데이터셋 변화에 덜 민감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클러스터링을 달성할 수 있었고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사용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멀징해서 이 멀징 과정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링 시의 초기화 민감도를 줄여 엑스퍼트 공간에서 안정적인 클러스터링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MOE 프루닝과 MOE 멀징이 있는데 MOE 프루닝은 엑스퍼트의 사용 빈도나 중요도를 구해 중요도가 낮은 엑스퍼트를 제거하는 압축 기법으로 대표적으로 MOE 프루너와 NAEE가 있습니다. MOE 프루너는 토큰발 활성화 값과 게이팅 라우터의 게이팅 가중치를 곱해 엑스퍼트의 중요도를 평가한 뒤 덜 중요한 엑스퍼트는 제거하는 압축 기법입니다. NAEE는 제거할 시 손상이 가장 낮은 엑스퍼트를 미리 판별하고 제거해서 이제 남은 일부 엑스퍼트는 추론 시에 건너뛰는 효율적인 압축 방식이라고 합니다. MOE 멀징 같은 경우에는 각 엑스퍼트들의 중요도를 측정해서 엑스퍼트들을 멀징하여 모델 크기를 축소하는 압축 기법으로 대표적으로 MCS MOE와 EEP가 있습니다. MCS MOE는 라우팅 빈도를 기반으로 유사하게 활용되는 엑스퍼트들을 먼저 그룹화하고 각 그룹을 하나의 대표 엑스퍼트로 멀징을 합니다. EEP는 레이어별로 중요도가 낮은 엑스퍼트를 미리 제거하고 제거된 엑스퍼트와 기존 엑스퍼트 가중치를 선형 결합해서 재구성해 멀징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엑스퍼트 머지는 대부분 두 개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엑스퍼트를 클러스터로 묶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 각 클러스터 내부에서 하나의 새로운 엑스퍼트로 머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엑스퍼트들은 고차원적이고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기능들이 겹치는 구조라 단순히 파라미터 이사도만 보고 쉽게 분해하기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룹핑을 찾기 위해 클러스터링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이 논문에서 최종적인 목표인 모델 크기 감소와 성능 유지를 제약습 없이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유사도 지표를 무엇을 잡을지, 어떻게 클러스터를 만들지, 클러스터 내부를 어떻게 합칠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성능 유지 가능한 클러스터링이 링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사도 지표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어, 엑스퍼트 출력 유사도를 사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압축 모델과 원본 모델 사이의 성능 하락 감소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데 기존 기법들은 유사도로 라우터 로짓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모델 함수 출력 편차 증가에 문제가 발생해서 성능 하락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라우터 로짓은 입력마다 어떤 엑스포트를 선호하는지 나타내는 신호로서 엑스포트 고유의 기능을 담기보다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바이오스를 만들어서 일반화를 방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출력 유사도가 모델의 성능과 연관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에서 평균 출력 벡터를 이용해 유사도를 사용을 합니다.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토큰 T개에 대해서 각 엑스퍼트들의 출력 벡터를 뽑아서 이들을 유사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L2에러로 검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에서 어, 엑스퍼트 아웃풋, 엑스퍼트 출력과 엑스퍼트 가중치, 라우터 로짓 각각을 L2에러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25% 압축과 50% 압축 둘 다 해서 엑스퍼트 아웃풋이 가장 낮은 L2L을 기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HCM의 이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을 할 때 엑스퍼트의 출력 유사도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할지에 대해서인데 그래서 이 논문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이제 바텀업 어그로머레이티브 방식으로 시작은 이제 각 엑스퍼트를 싱글턴 클러스터로 둡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사한 페어를 합치며 반복을 하는데 이 와중에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계속 재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K-민스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K-민스는 이렇게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구형 크기라는 제약이 존재하고 시작할 때 센트로이드, 이 중심값 초기화에 매우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덴드로그램 구조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를 수용할 수 있고 K-민스와 달리 시작을 각 엑스퍼트를 싱글톤 클러스터로 두기 때문에 센트로이드의 랜덤 초기화 의존성이 별로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앞서 설명드렸던 어, 유사도를 각 엑스퍼트 간의 유사도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매트릭과 클러스터 간 거리를 계속 재계산하기 위한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링키지입니다. 링키지 같은 경우에는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 에버리지 링키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싱글 링키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쌍을 주목을 해가지고 각 클러스터 간의 요소들이 아무리 멀어도 하나의 요소들만 서로 가깝다고 판단이 되면 클러스터링이 돼서 너무 기준이 느슨하다고 합니다. 또 컴플리트 링키지는 각 요소들 중에서 가장 먼 쌍들을 주목을 하는데 어, 각 요소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한두 요소가 멀어도 클러스터링이 안 돼가지고 이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성능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에버리지 링키지 같은 경우에는 각 클러스터 간의 모든 쌍의 거리를 평균적으로 판별해가지고 균형이 제일 좋고 성능도 가장 좋다고 하여 이 논문에서는 에버리지 링키지를 채택을 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 엑스퍼트 머징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엑스퍼트가 구성되면 각 클러스터 내 엑스퍼트 가중치들을 머징할 필요가 있는데 이로써 머징을 함으로써 하나의 전문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프리퀀시 웨이티드 머징을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프리퀀시 웨이티드 머징에서 프리퀀시는 각 엑스퍼트가 라우터에 선택된 횟수를 나타내고 자주 선택된 엑스퍼트일수록 더 중요한 엑스퍼트를 판단해가지고 각 엑스퍼트가 얼마나 자주 선택됐는지에 비례해서 가중평균하는 머징 기법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25% 압축, 50% 압축에서 각각 프리퀀시 웨이티드, 에버리지 웨이티드
픽스, 도미넌트, 웨이트 이 세 가지 머징 기법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25% 압축에서는 프리퀀시 웨이티드가 제일 좋고 50% 압축에서는 에버리지 머징이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간의 성능 차이를 보시면 소수점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미미해가지고 비록 이렇게 머징 방식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만 클러스터링의 중요성에 비하면 매우 작아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이 논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 보면 픽스드 도미넌트가 있는데 이 머징 기법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도미넌트 엑스퍼트를 미리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해당 엑스퍼트의 피처 구조를 고정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피처는 다음 프로젝션에 들어가기 직전에 액티베이션을 피처로 삼고 다른 엑스퍼트들의 피처와 이 도미넌트 엑스퍼트 피처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고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진 엑스퍼트를 도미넌트 엑스퍼트 구조에 묶어서 멀징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여기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 논문의 최종적인 이제 전체 알고리즘을 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엑스퍼트에 대해서 이 출력 벡터들을 뽑아내고 어, 각 엑스퍼트들을 싱글턴 클러스터로 두고 사전에 n개에서 m까지 줄이겠다라는 이 사전 압축률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n개에서 사전 지정된 n개까지 될 때까지 어, 앞에서 말씀드린 에버리지 링키지를 통해 계속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반복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목표인 압축률의 달성을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프리퀀시 웨이티드로 멀징하는 최종적인 이런 기법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능 비교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믹스처과 QM에서 두 가지 모델에서 진행했고 각각 25%, 그다음 50%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HC MOE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엑스퍼트 수를 25%, 그러니까 25% 압축을 했을 때 믹스트랄에서 보시다시피 불큐 성능 지표에서는 오히려 HCS MOE가 원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QN에서의 25%에서는 RT2에서 원본 모델을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멀징 이후에 엑스퍼트 리던던시가 감소했기 때문에 원본보다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이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서로 다른 이제 링키지 메소드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한 결과인데요. 세 링키지 중에서 에버리지 링키지가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컴플리트 링키지를 보시면 엑스퍼트 웨이시나 엑스퍼트 아웃풋보다 라우터 로짓이 더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라우터 로짓 자체가 전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명확한 이 분리를 해야 돼가지고 이 엑스퍼트 간의 경계를 잘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 거리의 요소들을 강조하는 이 컴플리트 링키지에서 더 효과적으로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에버리지 링키지와 싱글 링키지는 가중치 지표와 이 출력 지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엑스퍼트 출력과 가중치는 실제 연산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라우터 로직과 달리 극단적 차이보다는 전반적인 기능을 더 잘 표현하기 때문에 에버리지 링키지와 싱글 링키지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간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에버리지 링키지나 싱글 링키지를 고려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K-means 클러스터링과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두 가지 클러스터링 방식을 비교했는데요. 먼저 엑스퍼트, 이 출력 유사도 이 지표에서는 K-means가 HCSMOE보다 4.75% 낮은 점수를 달성해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가장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K-means의 이제 초반의 센트럴드 초기화가 이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K-means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이 고정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여기를 센트로이드를 잡겠다 이렇게 픽스드에서 고정 초기화한 K-means보다 랜덤 초기화
알아서 랜덤으로 초기화할 때 정확도가 0.3770에서 0.3256으로 평균 정확도가 13.65% 감소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K-민스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드 초기화가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은 앞서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제 세 가지 머징 기법들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머징 기법들은 이 논문에서 쓰였던 프리퀀시 웨이티드, 단순히 평균을 내는 에버리지 어베러지 머징, 그 다음에 픽스 도미넌트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25%에서는 프리퀀시 웨이티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50%에서는 단순히 평균 내는 기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들 간의 성능 차이가 소수 셋째점, 넷째짜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멀징 방식은 최종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클러스터링 방식보다 더 작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엑스퍼트 출력 유서들을 사용해서 라우터 로짓이나 가중치 기반 방식보다 엑스퍼트 리던던시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었고,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K-민스 대비 초기화에 덜 민감하고 다양한 크기의 엑스퍼트 클러스터링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엑스퍼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멀징해서 각 엑스퍼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리트레이닝 프리하며 큐인과 믹스트랄 두 가지 모델에서 기존 기법들 대비 일관된 우수성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과 한계점이 있는데, 다른 논문에서도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과 케이민스 클러스터링 이 두 가지 기법들을 비교하는 비교표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논문들은 대부분 하이라키컬보다 케이민스가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고, 또 저 또한 그 압축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주로 가중칩을 유사도를 사용하다가 이 논문에서 출력 유사도가 더 좋다 해서 출력 유사도로 대체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와서 조금 논문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별로 중요도가 다를 텐데 모든 레이어를 같은 수의 클러스터 개수로 동일하게 잡고 압축을 진행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 또한 클러스터링 기법이 주된 논문인데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과 K-민스 클러스터링 간의 수행 시간 비교, 연산량 또는 메모리 사용량 등 이 추가적인 실험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